네,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전자신문 리뷰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월요일 7월 14일에 나왔던 기사들 볼게요. 자, 공공 시스템 실시간 백업 구축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행안부에서 차세 시스템에 도입을 할 거고 2027년 가동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공 1등급 핵심 시스템에 실시간 액티브 방식이죠. 재복구 체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봤을 때는 요거 얘네가 이걸 해가 아니고 액티브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지? 이거를 연관을 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액티브 말고 뭐 있죠? 액티브 스탠바이 있죠. 그거 딱 기억하시고 얘네 그림 어떻게 그려야 되지? 이런 거를 머릿속에서 한 번씩 떠올리시면은 그게 도움이 더 많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3일 업계에 따르면 행안부는 1등급 시스템으로 꼽히는 차세대 지방세 재정 시스템 관련 백업 데이터를 구축하면서 액티브 방식으로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이건 그냥 실시간으로 장애나도 바로 그냥 복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액티브 스탠바이는 어떤 방식이죠? 문제 생기면은 스탠바이에 있는 애를 가동하는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바로 실시간으로 복구는 안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거 있고 액티브 방식 있고 액티브 스탠바이 있고 하나 또 뭐 있지 않나요? 분산해가지고 하는 거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자, 행안부는 2023년 말에 행정망 전산 마비 이후 대책을 발표해서 주요 시스템 1등급에 대해서 실시간 백업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고 이제 350억을 들여서 발주할 거다. 백업 센터 위치는 실시간 네트워크 연결을 감안해서 마포구 상암도 본센터 반경 50km 이내 거리에 있는 인천이 유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자, NIA에서 AI 활용 강국을 위한 제안을 했다라고 하네요. 자, 그림부터 좀 보시죠. 자, AI 활용 강국을 위한 제안. 세계 최고의 데이터 강국. 가장 좋은 데이터를 보유한 나라. 공공재로서 국가 AI 인프라. AI 비용이 가장 저렴한 나라. 국가 혁신 역량 AI 문명 선도. 가장 혁신적인 나라. 많은 되게 좋은 말들 잘 써놓으신 것 같아요. 자,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여기서 최근 발간한 AI 활용 강국을 위한 정책 과제집에서 AI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잘 안 보이시죠? 이거 더 확대를 할까요? 이 정도 해야 보이시죠? 자, 데이터, 인프라, 혁신 역량 세 가지 축을 바탕으로 19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이런 거는 조금 위험해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자, 국민대표 AI 서비스 발굴, AI 혁신 3법 제정, 정부 AI 전문 조직, 거버먼트 AI 센터 설립 등이다. 자, 국민대표 AI 서비스 발굴은 국민의 차기적인 아이디어를 AI 서비스로 구현을 해서 국민 체감도 제고와 사회 현안 해결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게 골자다. 이게 더 아래로 안 내려가네. 이 정도. 자, AI 혁신 3법은 기술 발전의 혜택을 사회 전반에 공평하게 확산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사회 질서 핵심 장치라는 게 설명이래요. 거버먼트 AI 센터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AI 정책 실행력 전문성을 주도하고 공공과 민간의 AI 혁신을 연결하는 정부 AI 전문 조직이다. 이 밖에도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제시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냥 강조한 거예요. 요 집단에서. 넘어가고. 자, 스테이블 코인 요즘 계속 나오죠. 스테이블 코인. 이거 아직 결정 안 됐죠. 어디로 할지. 업체에 결정 안 됐고. 자,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가 가시화되면서 벤처 투자 시장도 들썩인다. 특히 은행계 벤처 캐피털과 핀테크 혁신 펀드 등을 중심으로 지급결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촉각이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자, 그래서 출자 제한을 5%에서 15%로 완화한 바가 있는데 은행권이 주요 출자자로 참여하고 있는 핀테크 혁신 펀드 주목적 투자 제한까지 완화하면서 핀테크와 협업을 지원하는 분위기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이 될 거다 말 거다인데 결국에는 도입이 되는 쪽으로 방향이 확실하게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NHN하고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토스 이런 애들 위주로 지금 상표권 출원이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 어디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디가 될지 모르겠고 결정되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주식 투자밖에 없습니다. 네. 네. 신문 계속 보시면서 딱 느낌 오면은 잘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자,
그래서 한국은행이 공동 했었던 한강 디지털 한강 프로젝트 2단계 추진 이런 내용도 있고요. 네. 자, 넘어가고. 자, 15일자 AI 데이터 센터 저전력 인프라 냉각 솔루션 도입이 중요하다. 이것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게 반농담으로 말씀드렸지만 냉각 인프라 냉각 관련된 업체들 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 엄청나게 크게 구축하잖아요. 거기 들어가면은 많이 발전하겠죠, 회사가. 자, 보시죠. 사실 데이터 센터 구축하면 냉각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그냥 공냉하죠. 그냥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만들죠. 근데 그거 말고 순냉을 좀 쓰자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량을 최소화하는 저전력 서버, 발열 문제를 해결하는 최신 기술인 순행식 냉각 장치 이런 것들을 소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력 소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냉각 기술 변화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냉각 기술로는 공기를 이용하는 공냉식, 물이 지나가는 배관을 통한 순행식 이런 게 주로 사용되는데 순행식이 당연히 뛰어나지만 물 자원이 여유롭지가 않다. 그래서 공냉식이 주요 쓰인다. 그런데 이거를 빨리빨리 잘 시켜야 돼요. 이게 잘 못 시키고 열이 계속 발생하면은 결국에는 이게 환경 문제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얘 열을 식히자고 에어컨 많이 돌리면 거기서도 또 환경 문제가 발생하니까 순행식이 차라리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로 식히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열 발생한 거. 요거는 예전에 저희 그 블록체인 비트코인 채굴을 한창 유행할 때도 이게 엄청 나왔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막 공장 단위로 사람들이 그래픽 카드 막 돌리고 채굴하고 하니까 막 빙하가 녹고 막 그런 얘기 막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그런 거랑 좀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냉각이 중요하다. 자, 보시면 되겠고, 자, 제로 트러스트 관련된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아직도 계속 살아있는 토픽이에요. 제로 트러스트의 구성 요소 뭐가 있었죠? PDP, PEP 그죠? 네, 정책하는 거 그다음에 실행 엔진 있죠? 네, 그런 것들 관련해서 또 기억해서 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금융권이 망분리 규제 완화하고 인공지능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어서 제로 트러스트가 핵심 보안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자, 제로 트러스트는 무엇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 보안 모델이다. 기존 보안 모델이 내부 네트워크나 사용자는 신뢰하는 방식이었는데 제로 트러스트는 내외부 다 신뢰하지 않는 방식이다. 라는 내용이죠. 금융권에서는 망분리 규제 개선으로 클라우드 AI 도입이 활발해지면서 내부 위협, 계정 탈취 이런 공격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제로 트러스트 모델 도입을 늘리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농협에서는 생체 인증 시스템을 제로 트러스트 도입을 했다. 그래서 로그인 시도 이력 관리, 복수 사용자 로그인 차단, 사용자 퇴석 감지 등 이런 거. 그다음에 인터넷 은행도 제로 트러스트에 동참하고 있다. 카뱅 올해 했대요. 네. 자, 이런 내용이고요. 제로 트러스트는 계속 살아 있다. 자, 리걸테크의 해외 진출 모색. 자, 리걸테크는 사실 좀 활성화가 되면은 좋겠죠. 사람들 법률 서비스 받는 거 좀 비싸고 많이 비싸잖아요. 확실히 좀 많이 활성화되면 좋겠지만 이 변호사 협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에서 어떻게 좀 결정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국내 리걸테크가 자사 인공지능 서비스 기반으로 글로벌 진출을 꾀하고 있다. 미국하고 일본 등 AI에 대한 제도 및 가이드라인이 명확한 국가로 사업을 확대하고 수익성을 제고한다. 왜 미국으로 가냐? 시장이 크니까 간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나왔네요. 토종 리걸테크가 미국과 일본을 택한 이유는 시장의 크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어쨌든 만들었으니까 수익을 많이 내야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이나 국가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울러 양국 모두 리걸 AI 활용에 대한 기준이 정립돼 있어. 미국 변호사협회가 지난 7월 리걸 AI 관련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를 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했다. 그래서 국내 리걸테크 글로벌 진출은 AI 활용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 시장 성장 가능성 때문이다.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부분, 불가능한 부분이 명확해서 전략을 세우는데 유리하다. 잘 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16일 자, 소프트웨어 패치 자동 업데이트. 자, 정부에서 내년 1분기에 서비스를 시작한대요. 네, 소프트웨어 패치 자동 업데이트를 시작을 한대요. 자, 정부가 보안 취약점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전 국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패치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서비스에 나선다.
네, 어떻게 하느냐? 키사하고 같이 하네요. 기업, 개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노트북, 개인용 컴퓨터 등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보안 취약점 클리닝 체계를 구축을 해서 내년 1분기부터 서비스를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비스를 시작을 하면은 사실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좋겠죠. 우리가 뭐 업데이트 안 해도 알아서 자동으로 업데이트 해줄 거니까. 근데 반면 이게 기업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쓰는 건데 이거를 굳이 나라에서 해줘야 되느냐? 라는 의견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업데이트 안 하고 싶은데 업데이트 하면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무언가랑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런 게 조금 고민이 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키사가 패치 파일을 백신사에 전달하면 백신사는 반영해서 고객 디바이스에 진단, 긴급 삭제 패치를 자동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라고 합니다. 자, 다음 해외 사업자 개인정보보호법 이슈. 로보락 얘기네요. 네, 로보락이 개인정보를 중국으로 유출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었죠. 자, 로보락 앱 약관 재정비, 보안 우려 해소. 과연 우려가 해소됐을까요? 자, 로보락이 로봇 청소기 어플리케이션 약관을 재정비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대한 불투명성 해소에 착수했다. 어떻게 착수했을까? 로보락은 업데이트에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 문구에 대해서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는 의미로 개인정보를 중국에서 직접 수집한다라고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중국으로 저희 데이터가 나갔다라는 거죠. 약관을 변경했어요. 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가 외국 기업일 경우에 개인정보 처리자 소재 국가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해야 한다고 기재해야 하는 원칙에 따라서 명시를 했다. 네, 명시를 했습니다. 자, 로보락은 미국 AWS 데이터 센터하고 저장이 되고 권한이 부여된 최소 인원만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로보락 쓰시는 분들은 조금 찝찝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일축을 했지만 한국 거주자에 대한 추가 고지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로보락. 네. 요 위에 좀 볼까요? 대한민국 이용자는 안내가 없었는데 추가해서 추가했다. 이런 내용이네요. 시사 용어, 앰비언트 인텔리전스. 이건 저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주변 환경을 뜻하는 앰비언트, 지능을 뜻하는 인텔리전스 합성어로 환경을 인지하고 사용자에게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지능형 환경. 이거 어디서 나왔죠? 앰비언트 인텔리전스. 가트너 2025에 있죠. 네. 자, 기존 인공지능이 사용자 입력에 반응하는 방식이면 앰비언트 인텔리전트는 사용자 맥락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게 핵심이다. 결국에는 딱 집에 들어가면은 알아서 냉난방기 돌아가고 그런 거죠. 커튼 이렇게 자동으로 쳐지고 이런 거. 그런 집에 살면 좋을까요? 자,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된 내용 나왔습니다. 저궤도 위성통신 그러면은 레오 바로 딱 기억이 나셔야 돼요. 자, 스타링크보다 앞서서 국내 서비스를 한다고 하네요. KT셋, SK텔링크. 자, 유럽 위성통신 기업 유텔셋1 앱이 스타링크보다 한 발 앞서 국내에서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래서 원웹하고 국경 간 공급 협정을 맺은 KT셋 하나 시스템도 서비스 개시 작업에 들어갔다. 자, KT셋 관계자는 저궤도 위성요금제 상품 준비를 마쳤다. 단말 승인 후 약관 신고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8월 중 서비스 개시가 목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되면은 뭐가 좋을까요? 여기 중요한 내용에는 안 돼 있네요. 해상에서 안정적인 통신 연결이 필요한 연안 어선 중심으로 위성 인터넷 초기수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네, 결과적으로 지금 국내에서는 이 저궤도 위성을 쓸 이유가 별로 없어요. 네, 잘 터지니까. 사실 수도권이나 이런 데가 잘 터지지 지방은 잘 안 터지긴 하는데 어쨌든 내륙보다는 해양이 제일 문제입니다. 해양. 네, 거기는 안 터져요. 바다 조금만 나가도 안 터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선박들끼리 통신을 해야 되는데 그거 통신이 어려워서 그 관련된 해양 인터넷 관련된 그런 기술들, 프로젝트들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 위성통신 하면은 해양 관련된 내용 좀 써주셔야 됩니다.
다음 AI 봇 크롤링 차단. 이거는 조금 아쉬운 기사예요. 네. 네이버 블로그 카페 AI 봇 크롤링 차단한다. 그래서 우리가 LLM에 질문하면은 검색해서 데이터를 끌어오는데 네이버에서는 요거를 차단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거 robots.txt 파일 요거 가지고 이제 니들은 우리 거 못 가져가 이런 거 딱 박아 놓는 거죠. 생성형 AI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 AI봇의 클로닝은 대부분 차단됐다.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오픈 AI, 퍼플렉시티, 구글, 클로드, 메타, 애플 AI봇 크롤링을 막고 있다. 다 막았다는 얘기네요. 카페에서는 이에 더해 아마존, MS, 빙 등의 AI봇을 제한했다. 공식적으로 허용한 오픈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 API를 활용해 정책을 준수하는 정보 수집을 허용하고 있다. 이게 너무 보호하면은 사실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죠. 왜냐면은 검색했을 때 좀 정보가 나와야 여기도 이런 내용이 있어 하고 한 번씩 눌러보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너무 막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API도 사실 이거 회원 가입하고 뭐 비용 내야 또 쓸 수 있게끔 열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또 수익 구조를 또 개선을 하려고 하는 건지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핵심 콘텐츠 보호라고는 하는데 애매한 것 같습니다. 다음 이거는 뭐 간단하게 제목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리백 산단 이거 제목이 범부처 TF 가동. 아리백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TF가 시작됐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냥 그런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AI 곤충농장. 춘천에 AI 곤충농장을 만든다. 결국에는 이건 스마트팜인 거죠. 스마트 팩토리 팜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제조산업에서 축적한 인공지능 전환 기술을 바탕으로 AX라고 하는 걸 또 여기서 또 하나 또 끌어다가 썼네요. 자, 여기 주요 여기 그림 보시는 게 낫겠네요. AI 생육관리, 비전 AI 분량 판별, 곤충도 분량이 있네요. 뭐 날개 뭐 이런 게 좀 없나? 생산 운영 관리 시스템, 전 공정의 자동화, 무중단 통합 제어 이런 기술을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 팜을 곤충 스마트 팩토리 팜을 진출하겠다. 특징, 실시간 데이터 분석, 생육 조건 최적화, 출하 시점 예측, 제조 기준 표준화, 사육 플랫폼 국산화. 목표는 2025년 말에 완료. 밀웜 700톤의 밀웜 생산, 곤충 산업 표준 모델 구축. 밀웜도 생각보다 거래가 활발하더라고요. 여기 그 파충류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삽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었고, 자, C삽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제도 방향성. 자, 국정원. 자, 국정원이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로부터 C삽 제도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거 저기 뭐죠? 그 관세, 네, 관세 15일 남았는데 무역 장벽으로 지목한 C삽 제도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뭐 의견을 수렴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C삽은 클라우드 사업자가 한국 공공부문에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필수로 획득해야 하는 인증입니다. 해외 사업자는 가장 낮은 등급인 하등급 인증만 획득할 수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완화를 할까요? 2023년 이후로 논리적인 막론리를 통해서 하등급 획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어. 근데 미국 정부는 CSAP가 한국 공공부문에 진출하려면 여전히 무역 장벽을 작용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한다. 나쁜 놈들이죠. 그렇죠. 이게 글로벌 기업한테 내주면은 국내 클라우드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제도를 좀 유지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18일 네, 로봇사원 AI 비서 업무 효율화. 이거는 좀 그래요. 내용이. 자, 서울경제진흥원 로봇사원 AI 비서 연간 10억을 아꼈다라고 합니다. 자, 서울경제진흥원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전방위적으로 도입을 해서 행정 업무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이끌고 있다라고 17일 날 밝혔다라고 합니다. 뭘 도입했나 봤더니 AI 업무비서 스마봇 위키라고 하는 걸 도입을 했대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그 회사 가이드, 회사 내부 그 생활 가이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기존에 내가 출장비 지급 조건을 보려면
들어가서 3분 정도 걸렸는데 5초 만에 나온다라고 해서 이거를 비용으로 좀 환산을 한 느낌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회사 뭐라 그래야 되죠? 회사 업무 가이드, 뭐 회사 뭐 가이드 뭐 있죠? 회사 생활 가이드라고 할게요. 이런 회사 생활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LLM으로 제공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은 인공지능이 답변을 했는데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이거 문제가 생기거든요. 뭐 내가 근속 휴가가 며칠이야? 근데 뭐 5일 받을 수 있는데 얘가 7일입니다. 이래버리면은 7일 올려버리면 이게 또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이게 뭐 연차여서 뭐 수정할 수 있겠지만 출장비 같은 경우 뭐 일비가 얼마 나와 가서 쓴 거죠. 썼는데 포괄해버린 거지.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조금만 틀려도 돼요. 정말 이거는 좀 복잡한 문제여서 정확도가 많이 높아야 돼요. 네, 정확도가 진짜 많이 높아야 됩니다. 거의 100%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업무가 더 과중될 수 있어요. 네, 여기 물어보고 또 물어보거든. 담당자한테. 네. 네. 네네. 네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정확도 100%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할루시네이션이 발생을 해서 이 할루시네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RAG를 도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RAG를 도입을 함으로써 이런 회사 생활 가이드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이게 검색을 해서 답변을 하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있던 가이드에 가서 키워드를 넣고 찾는 거랑,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얻기 위해서는 질문에 키워드가 확실하게 들어가야 거의 100%에 맞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질문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하세요 라고 하는 거는 기존 시스템에 들어가서 검색하면 나오는데 이걸 굳이 LLM을 해야 되나? 이런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참고용으로는 쓸 수 있는데 이거를 100%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여기서 한번 찾아보고, 그러니까 간단한 거는 찾아보고 끝낼 수는 있는데 좀 애매한 거는 어쨌든 담당자한테 다시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 이게 100% 정확도가 안 나오니까 질문을 조금만 바꿔도 잘 안 나오고, 이게 또 내부적으로 또 구축을 하다 보니까 이전에 물어본 내용을 또 기억을 해서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근속 혜택을 알려줘라고 했어. 혜택을 알려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근속 20년이야. 그러면은 20년은 뭐가 있어? 라고 물어보면 이전 대화를 기반으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엉뚱한 답변을 또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했던 답변하고 연결이 되게끔 구축하는 것도 일이고. 그래서 잘 되어 있는데 물론 뭐 잘 되어 있으니까는 이렇게 좀 뭐 기사가 났겠지만 그래도 아직 갈 길이 조금 멀다라는 게 그냥 제 생각, 제 의견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거 하고 있거든요. 근데 100%가 안 되면은 오픈을 못 하겠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달라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네, 그래서 이걸 전 부서에 도입을 했다. 사실상 회사에서 우리 회사는 LLM을 잘 써요라고 외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이거예요. 내부에서 하는 거. 왜? 데이터가 명확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 RAG 구축하면 이게 과연 기존 검색 시스템이랑 뭐가 다른지 애매한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라고 해야 되죠? 뭐 출산휴가 같은 거. 내가 그러니까 와이프가 애를 낳았는데 난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은 얘가 답변이 뭐 축하드립니다. 뭐 그냥 일반적인 막 그런 내용을 막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키워드가 안 들어가면 그런 답변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뭐 파인 튜닝도 해보고 RAG 뭐 기법 여러 가지 써보고 했는데도 결국에는 100번 질문하면 한두 개는 빗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 때문에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걸 계속 꾸준히 조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답변을 잘 못했는데 확실히 잘 못했는데 이 모델들이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답변의 성능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그동안 했던 것들이 좀 무색할 정도로. 그래서 LLM의 그 성능이 올라가면은 이것도 나중에 어느 정도 거의 정확한 답변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자, 다음 비전 테크. 자, 네이버에서 뭐 비전 테크를 고도화한다라는 내용이네요. 자, 네이버가 인공지능으로 미디어 기술 고도화하고 비전 테크를 무기로 확장 XR 시장을 공략한다. 비전 테크를 무기로. 자, 비전 스테이지, 모션 스테이지 뭐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뭐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것 서비스들을 플랫폼을 선보인다라는 내용입니다. 별 내용 아니네요. 넘어가고. 자, 에듀테크. 비전 테크 왜요? 아, 그 테크 시리즈 중에 하나여서? 별로 안 중요한 자, 에듀테크. 자, 에듀테크가 차라리 조금 더 보셔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에듀테크 보시면은 자, 이번 컨퍼런스 세션 아젠다 중 AI는 여전히 가장 많이 다뤄진 키워드였다. 그래서 AI를 활용한 교육 혁신 방안, AI 기반 교육 정책 방향 등이 참가자의 관심을 모았다. 뭐 전문성 개발 및 교사 연수, 혁신적인 학습 환경 뭐 이런 게 있는데 결과적으로 해외 에듀테크 전문가들이 꼽은 가장 큰 변화가 AI를 통한 커스텀 에듀테크의 증가래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에듀테크를 만들어내는 거야. 전공자가 아니어도 그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그 요즘에 말하는 바이브 코딩 이런 거가 거의 결국엔 도입이 된 거죠. 네. 코딩을 몰라도 만들어내는 것들. 요거 보면은 생각이 나는 게 첫째가 지금 중1인데 그 뭐죠? 드래그 앤 드랍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그 있잖아요. 스크래치 같은 거가 뭐 딜라이텍스인가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코딩도 넣을 수 있어요. 저희가 실제 손코딩에서 기능을 넣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챗 GPT한테 물어봐서 그 코드를 넣고 기능을 구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한 시대구나 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결국에는 인공지능 통해서 이 에듀테크도 이 교사들이 이런저런 기능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한두 시간 만에 원하는 에듀테크 솔루션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됐다. 대단합니다. 정말로. 그리고 요즘에 또 이슈되고 있는 그 코드 어시스턴트 툴 있죠. 뭐죠? 커서 AI. 커서 AI도 요즘에 사용자가 엄청 몰려가지고 그 비용을 증가시켰다가 다시 원복했다라고 뭐 그런 내용도 좀 잠깐 본 것 같아요. 커서 AI도 지금 기업에서 도입을 하려고 많이들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보안이죠. 보안적인 측면 때문에 이거를 뭐 어떤 버전을 쓰면은 뭐 활용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되게 어쨌든 인공지능 사용할 때는 보안 문제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연결되는 거는 AI 리터러시하고도 연결되네요. 리터러시가 뭐라 했죠? 문해력이라는 뜻이죠. 문해력. 그래서 AI를 어떻게 잘 써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AI 리터러시 교육도 확산을 할 거고 빠르게 재편되는 노동시장, 뭐 AI 중심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필수다. 가짜뉴스, 딥페이크, 성폭력 등 이런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AI 리터러시를 잘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전자신문 리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